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3 총선을 꼭 한 달 남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번 주에 광주와 전남 지역 후보 경선을 실시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사상 최대인 16,000가구에 이릅니다. 관련 시장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자전거 절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긴급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다음 달 또 한 번의 교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이제서야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공천 밥그릇 싸움과 야권연대라는 거대 이슈에 묻혀서 후보나 공약이 안 보이는 역대 선거의 폐해도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텃밭 민심을 놓고 다투는 두 야당의 대진표가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더민주의 경우 어제부터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광주 북구을과 광산을, 순천 등 경선이 확정된 선거구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늦어도 20일까지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또 이르면 오늘 서구갑과 동남갑, 동남을 북구갑 목포 등도 경선 후보자나 전략공천자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경선 보류나 공천 연기 배경 등을 놓고 분료 포함 등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수기 배심원단 투표 경선이 확정된 광주의 경우 이번 주 컷오프를 통해서 2자나 3자 구도 후보자를 확정한 뒤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며 탈당을 하거나 반발해서 공천 심사 결과가 당내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직을 악용하여 도모하는 단수 추천은 국민의당 기본 이념인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밀실 야합 정치의 전형입니다. 새누리당도 지난주 광주 6개, 전남 9개 등 15개 선거구에 대해서 공천을 확정짓고 광산을 등 나머지 3곳에 대해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각 정당의 공천 밥그릇 싸움으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야권 연대라는 거대 이슈에 묻혀 후보도 공약도 안 보이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13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고 총선 대진표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이 사상 유례없는 깜깜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평론가인 전남대 오승용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여야 총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구도가 달아오를 텐데 이번 20대 총선 유난히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2일이었죠. 선거일 42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었고요. 오늘이 선거 한 달 앞둔 상황인데 아직까지 여야 후보자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정쟁에 각각 휩싸일 위험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불친절한 선거,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선거구 획정, 공천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부작용이라면 역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책 대결이 실종된다는 거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각 정당의 정책들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나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짜집기한 수준의 정책들이 많아서 맹탕 선거로 흐를 수 있는 그럴 위험까지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남은 또 기간 동안 또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가장 큰 게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심성 공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공약들을 좀 잘 걸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선거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인물 간 경쟁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역 의원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신인들이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현역 의원들의 실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치 신인들의 잠재력을 좀 평가하는 부분들도 유권자들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발 야권 통합 제안 이후 야권 연대 여부를 놓고 이 지지 성향에 따라서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요. 야권 연대 성사 여부와 조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야권 연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대통합, 즉 국민의당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민의당 일부와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원외민주당이 포함되는 중통합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식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탈당을 하는 사람들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민의당 일부 정치인들이 후보들이 탈당해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민심이 또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이번 네. 또 총선의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야권 연대 성사 여부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야권 연대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야권 연대가 끝내 무산된다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특히 국민의당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현역 의원의 물갈이 여부와 또 물갈이된 현역 의원들이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호남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가운데요. 현재 광주의 체감온도 영하 0.5도,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의 가시거리가 7km로 평소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도 가시거리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장성 2.3도, 영광 0.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2, 3도가량 더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구례 12도, 광양 14도, 고흥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는 사상 최대인 16,000가구에 이릅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 관련 업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이사를 앞둔 입주민들이 블라인드와 중문 등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만큼 새로 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전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문창, 이제 그런 것들 선반 같은 거 그런 것 이제 새로 해야 되죠. 가구 수만 3,700세대. 광주 유대회 선수촌으로 쓰였다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이 아파트는 올해 신규 입주 아파트들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 입주민들을 위한 박람회까지 따로 마련됐을 정도입니다. 여러 공동구매 업체들이, 마음 맞는 업체들이 일반 소비자 가격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광주 전남에서 올해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33개 단지에 16,000여 가구.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곧 10,000가구를 넘겼는데 올해는 2년 전보다도 2,000가구가량이 많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통업계도 새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전시 공간과 쿠폰북 등을 따로 만드는 등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규 유입 고객이 고정 고객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힐스테이트 직접 방문해서 고객님들한테 사전 점검 나오신 고객님 대상으로 맞춤형 쿠폰북.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해오는 입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효천 1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새로 공급됩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광주 효천 1지구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등 총 117필지 12만 9천 제곱미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천 1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광주 남부권의 대규모 신흥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주택 매매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분양권 전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는 3,300여 건으로 전달보다 10%, 작년 2월보다 46% 감소했습니다. 반면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 1월 290여 건에서 지난달에는 400여 건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와 분양권 전매 모두 감소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면서 요즘 한 대에 수백만 원 하는 자전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루 평균 3대꼴로 자전거 절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확대 실시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건물에서 자전거를 갖고 나와 타고 갑니다. 1층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는 모두 5,300여 건, 하루 평균 3대가량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소홀한 자전거는 훔치기가 쉽고 또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주하기도 용이합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자전거가 또 쉽게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절도가 끊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자전거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청마다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일선구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자전거에 개별적으로 등록번호와 식별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를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가 공유해 도난 예방과 함께 도난 자전거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 지자체하고 연계가 안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법 취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된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등록에 강제성이 없어 이용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자전거 부품만 분해해서 팔면 도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도난해서 부속들을 별도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고가의 자전거가 늘면서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난이나 분실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투입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2차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화돼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인데다 교육부 지원 예산도 지난해 5분의 1 수준이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25일쯤 어린이집 예산이 5개 구청을 통해 지원되고 나면 긴급 편성된 예산이 바닥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30억 원만 편성해 다음 달 19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공로 가입을 둘러싼 광주시 공무원 노조와 광주시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1일 중단했던 전공로 가입 찬반 투표를 오는 21일 재개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노조는 광주시가 경찰까지 투입하는 등 과도하게 투표를 방해했다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행자부와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행자부는 노조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법적 다툼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어제 저녁 7시쯤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의 한 국도 휴게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4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식용유 과일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력 제조업의 부진으로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 지역 제조업 생산은 작년 1월보다 15% 감소했고 수출도 작년보다 22%나 줄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수출 감속폭이 컸습니다. 전남은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 생산이 15% 증가했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7% 늘었지만 수출은 철강과 석유화학의 부진으로 인해 10% 감소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광주의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국 구룡자동차는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연 5만 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광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공장이 건립되면 지역 부품업체들의 연계 발전과 관련 업종 동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에콰도르에 전기차 충전과 운영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한전은 에콰도르 생산고용 경쟁력 조정부 차관과 MOU를 체결하고 3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통합 운영 시스템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전과 에콰도르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지능형 검침 인프라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기술 교류와 전력 산업 분야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서점, 마지막으로 언제 들러보셨나요? 온라인 서점의 출현과 출판업계의 불황, 그리고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네 서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최근 2년 사이에 30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서점 4개 중 1개꼴로 사라졌습니다. 광주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남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 신안은 서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주와 곡성, 담양 등 11곳은 서점이 한 곳밖에 없는 멸종 위기예정 지역입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갈수록 살 곳을 잃어가는 동네 서점. 책값의 할인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서점과제를 시행하면서 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도서 구매를 계약할 때 지역 서점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전열을 다진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수원FC를 상대로 벌인 홈 개막 경기에서 아쉽게 비겼습니다. 경기장에는 13,000여 명의 축구팬이 모여서 K리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반 29분 수비진의 뒷공간을 파고든 전남의 스테보가 골키퍼와 1대1 득점 찬스를 맞습니다. 이어진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하지만 수원FC의 수문장 박형순에게 가로막힙니다. 슛 타이밍을 조금 늦추다 보니까 각이 좁혀졌고 가운데로밖에 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전남은 수원의 골망을 흔들기 위해 시종일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올해 1부 리그로 올라온 수원의 투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은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패스 플레이 하는 연습 많이 했는데 첫 경기다 보니까 좀 많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팽팽했던 양 팀의 경기만큼이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개막전이 열린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13,0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수원FC 팬들도 원정 응원에 나섰습니다. 네, 시즌 개막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개막도 하고 같이 응원하니까 되게 즐겁습니다. 광양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응원하니까 힘든 것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팀 공격과 수비의 중심이었던 이종호, 임종훈이 떠나고 노장 김병지마저 빠져나간 전남 드래곤즈. 1부 리그 막내격인 수원FC를 상대로 다소 고전한 전남은 지난해 이루지 못한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개막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2라운드, 3라운드 경기에서는 가면 갈수록 좀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전남은 홈 개막 경기 무승부에 아쉬움을 떨쳐내고 오는 20일 수원 삼성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승리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33,000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 매입 예정 물량은 전국 시장 격리 물량 15만 7천 톤의 20.7%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매입 대상은 농가나 농협, 민간 RPC에서 보유한 쌀로 매입 대상은 2015년산 공공비축 매입 품종과 RPC 계약 재배 품종 가운데 1등품 이상입니다. 정부는 고흥과 영암 등 전남 지역 8개 지자체에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0억 원을 투입해서 전남 지역 8개 시군 등 전국 26개 시군에 각각 1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귀농인 등에게 3년에서 5년 동안 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귀농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과 농지 구매가 꼽힌 바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동시로 선정된 제천시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빨간 어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맛지도가 단순하지만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제천의 명물로 알려진 빨간 어묵.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보니 다양한 후기와 함께 지도가 등장합니다. 소비자의 인기를 반영해 제천 시내 빨간 어묵 가게를 소개한 맛지도가 등장했습니다. 가게 이름과 위치뿐 아니라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애들도 보기 편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찾을 것 같기는 해요. 빨간 어묵부터 약채락과 전통시장 상점까지 올해 관광도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한 지도는 한 달 평균 1,000부 이상 나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입소문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안내하다 보면 이 빨간 오뎅을 홍보물을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지도를 손에 든 관광객과 손님들로 가게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효과는 있죠. 아무리 못해도 일단 오셔가지고 보고 오시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많이 오시죠. 바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한편 의병 도시를 자처하는 제천시가 홍보물에 빨간 오뎅이라고 일본어를 표기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단순하지만 눈에 띄는 맛지도가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5.18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6%가 공교육에서 5.18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66%는 학생들이 5.18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5.18 교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가 진부하고 상투적이라고 답했습니다.